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018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0,000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오늘 1년여 만에 처음으로 $10,000를 돌파하는 등 지난 3개월 동안 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올해 첫 4개월 동안 3,000에서 4,000달러 선에서 거래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10,000 선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또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단연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해시율 상승은 코인 채굴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본다고 하는데, 네, 과연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네, $10,000를 돌파하면서 이러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10,000 돌파, 알트코인 상승장은 언제 오나?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2018년 3월 이후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왜 참을 수 없이 퍼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억측이 많지만 답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네, 가장 간단한 대답은 장외거래 시장은 이용 가능한 비트코인이 없고 수요가 시장에서 현재 공급을 훨씬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2018년 폭락 이후 계속해서 상위 지갑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여서 이 공급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급 부족은 비트코인이 $6,400 수준을 넘어서 $8,000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지난 2달 동안 비트코인을 빠르게 인정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이 $10,000를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네, 더 이상은 하락시장, 즉 곰마켓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나오지 않는데요. 이제 유일한 이야기는 언제 위험을 회피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점유율 도미넌스가 높다라는 부제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우려되는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급등한 상황에서 적어도 이더리움과 리플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네, 우려되는 것은 상위 50위 안에 드는 대부분의 상위 알트코인이 이러한 서열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하네요. 네, 전통적으로 알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랠리가 끝난 후 1에서 2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했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알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고래들은 그들의 비트코인을 수익 실현하고 이익과 원금을 다시 알트코인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데 2차 급등세, 즉 알트코인 시장에 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알트코인 시장은 시장의 대다수가 실제로 투자에 돈을 벌기 시작한 때이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10,000 이상 상승했지만 만약 이더리움이 다시 $1,000를 넘으면 투자자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일단 카르다노 에이다, 아이오타, 리플 XRP, 라이트코인, 모네로 등 상위 알트코인이 상승하면 충성한 홀더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10,000로 마지막으로 달성했을 때 시장 가격을 살펴보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네, 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10,000를 했을 때 네, XRP가 $1를 돌파했었고 이더리움이 $866.68를 이렇게 다가왔었습니다. 나머지 코인들도 지금 가격과는 네, 정말 대비되는 높은 가격들을 유지했었죠. 네, 단순히 오늘의 암호화폐 가격과 2018년 3월에 암호화폐 가격을 비교하는 것부터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날의 가격은 이미 사상 최고치에서 40에서 80%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면서 이것은 전 세계에 걸친 투자자들에게 큰 타격이었다고 합니다. 네, 알트코인은 신뢰는 빠르게 떨어졌고 오늘날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네, 둘째로 2017년 마지막 대상승장에서는 알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네, 작업 제품, 완성된 연구 또는 심지어 실제 네트워크 없이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전통적인 시작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시장 상한선에 박차를 가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성장할 여지가 매우 크다며 이 코인들은 비트코인으로 1만 달러의 장벽을 넘으면서 투자했던 행복감을 서서히 되찾기 시작할 것이고, 네, 알트코인으로 해지라는 부제를 살펴보게 되면 천천히 만약 당신이 이러한 프로젝트들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비트코인과 바이낸스 코인의 이득을 포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향후 몇 개월 동안 더 많은 승리를 위해 이러한 이득을 다른 곳에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공매도를 하는 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오르는 비트코인의 상승장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1,000달러를 돌파했고 2018년 3월 이후 처음이라는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조셉 영이 잠재적인 비트코인 촉매제는 더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조셉 영이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잠재적인 비트코인 촉매제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1만 달러 돌파가 그리웠다며 잠재적인 몇 가지 촉매제에 언급을 했는데 총 5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벡트의 출시이죠. 이제 테스트 출시가 7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포모. 네, 포모를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게 되면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돈을 벌지 못할까봐 투기적인 성향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모인데요. 네, 세 번째로는 2020년 5월에서 6월 예상되는 비트코인 블록 보상 반감기이고, 네 번째로는 저번 상승과는 다르게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에 의한 뚜렷한 상승이다. 다섯 번째로는 아까 언급해드린 해시율 최고의 해시율 레이트를 달성을 했죠. 그러면서 개발자의 활동이 있다. 이 5가지 촉매제로 더욱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조셉 영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미 유명 트레이더가 비트코인 목표 가격은 10만 달러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작년 암호화폐 약세장을 예견했던 미국의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 가격은 10만 달러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USD 차트가 2010년 이후 네 번째 포물선 패턴 단계에 진입을 했다는데 45년간 어떤 자산의 로그 차트도 이런 포물선을 그리지 않았다며 비트코인은 유일무이한 시장이다. 네,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은 그 어떤 자산 시장에서도 볼 수 없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과연 비트코인이 정말 10만 달러에 도달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이어서 비트코인 SV도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SV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256달러를 기록하며 신고점을 경신했는데, 네, 비트코인 SV는 현재 게이트.io 기준으로 14.23% 오른 25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콜롬비아 보고타시 의회가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개발자에게 IT 기술 및 보안 분야 공로를 표창했다고 보고했는데, 네, 보고타시 의회는 이 과정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를 나카모토 사토시이자 비트코인 창시자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관련 문서에는 콘세우코스 보고타시 의회 의장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네,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 CFTC 주간 보고서에서 숏 포지션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토대로 다음 주 시장 조정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발표한 COT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네, 이번 주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거래 딜러 계좌 롱 포지션이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기타 계좌 숏 포지션이 재차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중국 최대 암호화폐 미디어 비스제의 분석에 따르게 되면 지난 5월 선물 포지션 보고서에서 시장이 2차례나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낸 뒤에 큰 조정을 받은 바 있다며 다음 주에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조정이 오게 될까요? 아니면 이 숏 포지션의 뚝배기를 다시 한번 깨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네, 비트코인 선물이 CME에서 1만 달러를 일시 돌파했다고 합니다. CME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CME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네, 이렇게 5,311건의 계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비트코인이 1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암호화폐의 이제 하락장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락장은 끝났다. 1만 달러 밑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F5번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12.9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체 다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이런 비트코인의 불장인데요.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6만원 선, XRP는 550원 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나온 비트코인 SV도 한화로 27만 9천원, 약 28만원을 네,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암호화폐의 상승,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그런 네, 불장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리플의 CEO가 비트코인과 XRP 사이 경쟁은 없다. 나는 비트코인 홀더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주목할 만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인터뷰에서 이 빵형은 본인이 비트코인 보유자이며 비트코인을 리플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했다고 하는데, 네, 리플은 금융회사들의 상품이며 고수익을 기대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리플의 CEO는 금융 부문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을 설명하려고 애썼다고 하는데, 그는 인터뷰 도중 오늘날 암호화폐 통화시장에 소음이 너무 많다는 명백한 사실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오늘날 세계에는 가치 있는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있다고 믿는다며 의심할 여지 없이 리플 XRP와 비트코인은 그들 중 하나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네, 또한 빵형은 비트코인과 XRP 두 암호화폐가 서로 다른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입장은 나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이다. 다른 사람들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같은 생각일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 대 비트코인. 리플은 지난 몇 년 동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암호화폐였죠. 일부는 리플의 공식 통화인 XRP가 중앙 집중화 코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그리고 XRP도 같이 계속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목표는 스위프트를 뛰어넘는 것이죠. 네, 국경 간 결제 처리에 관해서 첫 번째로 선택이 되는 것인데, 네, 과연 리플과 XRP가 2019년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네, 그런 성장에 관해서 지금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얼마나 확장해 가는지 눈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건 현재의 가격일 텐데요. 네, 이 수많은 호재에 눌린 이 가격 폭발이 정말 암호화폐 대상승장이 왔을 때 그 어떠한 코인들보다 높게 치고 올라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또 다른 논란이죠.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돈 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통제를 강화한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돈 세탁과 강화된 규제에서 디지털 통화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돈 세탁 방지 노력에 초점을 맞춘 정부 간 기구인 FATF는 디지털 통화가 돈 세탁과 관련된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 말에 따르게 되면 새로운 조치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전통적인 기관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준수하고 테러리즘의 자금 조달 절차를 다루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암호화폐 송금민 및 수령인 뒤에 신원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에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절한 실사를 실시하여서 위험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FATF는 이번 주에 합의된 기준과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어두운 그늘에서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흥 핀테크 부문은 악의적인 정권과 불법 원인에 대한 동조자들보다 한 발 앞서 발각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고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FATF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권고안 확정, 코인 거래소, 은행처럼 고객 정보 제공해야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가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권고안에는 37개 회원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 이체 시 고객 정보를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네, 21일 FATF는 지난 2월 암호화폐 산업 규제 권고안 발표 당시 미확정 상태로 남겨졌던 7-B 항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확정된 7-B 항은 가상 자산 서비스 공급자나 지급 업체가 은행과 같이 자금 이체자와 자금 수령자의 정보를 서로에게 넘겨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당국이 요구할 경우 암호화폐 관련 업체는 거래 주체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업체가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자금 이체자의 이름, 자금 이체자가 거래에 사용한 가상 자산, 지갑 주소, 자금 이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지리적 주소나 국적 번호 혹은 주민등록 번호나 출생 일자와 장소, 자금 수령자의 이름, 자금 수령자가 거래에 사용한 가상 자산, 지갑 주소 등이라고 합니다. 네, FATF는 가상 자산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가상 자산 이체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 이체자와 수령자의 정보를 즉시 그리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즉시는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 정보를 자금 이체와 이뤄짐과 동시에 전달해야 함을 의미하고, 안전은 기록을 보관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정보가 돼야 함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런 규제의 틀이 점점 마련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 블록체인 경제학자가 FATF의 최종안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호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비스에 따르게 되면 중국 국가정보센터 중국경제망 관리부문 부총괄 겸 블록체인 경제학자 주요우 핑이 최근 인터뷰 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표되는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의 최종안은 암호화폐 업계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국제 송금 서비스의 규범화 및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면서, 이를 통해서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는 보다 투명한 고객 확인 절차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등 잠재력을 갖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글로벌 규제를 준수하며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현상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후오비 랩이 FATF의 영향으로 일부 국가 암호화폐 라이센스 제도 추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FATF의 영향으로 많은 거래소들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가 22일 정식 발표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침에 대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산하 연구기관 후오비 랩이 해당 지침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요구사항이 전통 금융기관의 요구사항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허가증 및 등록 제도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한 해당 연구기관은 FATF는 VASP 즉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은 투자자에 대한 거래 정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으로 보관하도록 요구를 했고, 규제 당국이 요청할 때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이는 두 거래자가 이체를 할 때 고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이런 최종 권고안 영향으로서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크고 작은 타격을 단기적으로는 입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국 블록체인 경제학자의 말처럼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저도 같은 생각이 있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금융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피드가 벨기에 금융당국이 21일 발표한 2018년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서 지난해 벨기에 금융당국이 접수한 암호화폐 사기 관련 소비자 문의 건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지난해 FSMA가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접수한 소비자 문의는 총 2066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그중 절반에 가까운 998건이 불법 금융거래 및 사기와 관련된 문의였으며, 대다수는 암호화폐 및 다단계 사기와 연관된 안건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러시아 소재 IT 보안업체 카스퍼스키스랩, 네, 이름 힘드네요. 카스퍼스키랩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지난해 10월부터 11월 한 달간 22개의 국가 13,4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들 중 약 19%의 응답자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10%는 암호화폐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을 했고, 81%는 암호화폐 구매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14%는 암호화폐 살 생각도 없다, 아예 생각도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G7 암호화폐 규제 연구 TF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 프랑스와 뷸레이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G7 암호화폐 규제 연구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네, 각국 중앙은행들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암호화폐에 대한 AML 규정, 소비자 보호 정책 등 규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드갈로 총재는 유럽 특별기관을 설립하기보다 유럽은행 감독청이 조율하는 각국 자금 세탁 방지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비상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 혁신과 엄격한 규제가 결합되길 바란다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블리자드 코인이 발행된다, 이런 썰이 돌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팩트체크 블리자드 코인 발행설 또 중국발 루머라고 합니다. 무슨 썰만 돌게 되면 모두 다 중국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디아블로의 개발사로 유명한 게임 개발사죠. 네, 블리자드인데 블리자드의 암호화폐 발행설이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코인리스 측에서 팩트 체크를 한 결과 이 루머는 중국 암호화폐 관련 SNS 계정에서부터 퍼져 나간 것으로 드러났는데, 네, 이와 관련해 뎁 전문 포털 뎁 리뷰의 창업자 리우 펑쉬엔은 코인리스의 해당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특정 프로젝트가 허위 광고를 위해 퍼뜨린 근거 없는 소문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참, 이런 특정 코인을 위한 이런 찌라시가 가끔씩 돌게 됩니다. 이런 찌라시에 항상 귀 기울이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 옌스 바이트만 독일 연방은행 총재가 최근 연방은행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보급화되면서
은행을 점진적으로 없애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가 은행의 운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은행 거래와 금시장을 중재하는 시스템 자체도 위협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네요. 네, 댄 라리머 이오스 창시자가 공식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는 가장 오래 스테이킹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도록 스테이킹 기간에 투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21개 BP 중 11개만 해당 방안을 할당하고 나머지 10개는 현재 방안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며 앞서 이오스는 단기 수익을 노리는 BP의 투표권 매수로 논란이 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투표 인센티브 조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현재 83으로 극단적인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날보다는 1포인트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83 정도면 네, 포모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네, 이 지수가 0이면은 0에 가까울수록 이제 공포 시장에 대한 공포이고 100은 시장에 대한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83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임을 아셔야 될 겁니다. 네, 이런 암호화폐 상승 정말 끝까지 투더 문 할 때까지 달나라로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 가격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XRP 551.57원인데요. 네, 550.42원입니다. 네, 이제.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암호화폐 가격 상승 굉장히 좋습니다. 커뮤니티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이 정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역대급 상승장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